여기가 (25쪽) 맞죠? 25쪽이요. 6쪽 25쪽 중간 되잖아요. 25쪽 중간 매 다섯째 줄 원문으로 다섯째 줄 뒷부분 아, 네네네. 계기 득지 국중자 네, 거기부터요. 지금 이제 주나라가 문왕 때 3분 천하의 6이다. 논어에도 나오는 말이죠. 천하의 3분의 2의 동조를 받으면서 그래도 저기를 안 했는데 그랬다가 이제 문왕이 돌아가시고 무왕 발이 이름이 발이죠. 발이 호로 천도를 했어요. 호로. 문왕 때는 수도가 어디예요? 풍호. 이게 위치가 어딘지 우리 지도를 한번 이게 안 나왔나? 여기는 이게 지도가 12쪽 13쪽 여기 나오긴 나왔는데 12, 13이? 네. 앞으로? 뒤에서 위에서가 12, 13쪽인가? 그게 좀 선명하진 않네. 잘 동쪽에 제나라 있고요. 12쪽에 제나라 있죠. 크게 우선 네. 강남이 있고 그 다음에 노나라 좀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면 노나라 있고 그죠? 네. 따라오고 있죠? 네. 이쪽 오른쪽으로 조금 가면 패풍 이제 좀 있으면 패풍 할 건데 패풍 패나라 용나라 회나라 그 밑에 정나라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가면 또 진나라 있고 그 위에 당나라 당풍도 있습니다. 당풍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페이지 넘어와서 위나라 그 바로 밑에 주남 소남이 있죠. 네. 찾으셨습니까? 네, 찾았어요. 주남 소남 그 주남 소남 사이에 협협이 뭐지? 협협 있고 그 왼쪽에 려산이 있어요. 그죠? 저 위쪽에 양산이 있고 그 양산 바로 위에 만리장성 바로 밑에 견영이 있어요. 네. 오랑캐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오랑캐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거의 같이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함양이 있어요. 그죠? 함양 찾았습니까? 려산 바로 옆에. 여산 바로 옆에요. 함양. 아, 찾았습니다. 동그라미 안에 그렇죠. 있네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 함양. 그게 대구도 있네. 예. 함양. 그 위에 대구 있고 그 위에 대구 위에 빈이라고 있죠. 네. 이거 네.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빈풍이 있어요. 네.
15개 국풍 중에 빈풍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빈풍인데 여기가 뭐냐? 그 바로 빈풍 옆에 협산이라고 있죠. 네. 아, 기산, 기산. 기산이라고 있어요. 기산이 여기 기산이죠. 기산이 그 고공담보 나왔던 기산. 문왕의 할아버지가 맹자에도 나오죠. 오랑캐들이 쫓아와서 오랑캐들 못 살게 해가지고 자꾸만 돈을 내라고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냐? 여기 기산에 거했어요. 네. 그런데 백성들이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게 그 기산이 여기에요. 그래서 요 빈과 기산 여기가 어디냐? 그 주나라가 움직여서 그 전까지 진짜 주나라는 뭐 굉장히 미약한 나라였죠. 오랑캐들한테 그냥 힘도 못 쓰고 이런 부족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흥담보가 이쪽으로 이제 도망온 거예요. 요 기산, 빈풍 요 지역이 그러니까 고공담보 이쪽 분들이 이제 도망와서 살던 고터야, 고터. 근데 풍과 호가 호를 못 찾겠는데요? 풍. 뭐죠? 풍 땅과 응, 지금 호로 수도를 옮겼다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쪽이죠? 명확하게 좀 안 돼 있어요. 이게 그 밑에 보면은 풍자가 좀 이상한 풍자 있죠. 동그라미. 함양 밑에 네. 예. 또 오른쪽에 보면은 이게 호자예요. 호자. 문왕 작도라고 썼네요. 문왕이 여기다 도움을 했다고. 예, 무왕 문왕. 문왕 작도. 음. 여기가 이게 풍이에요. 풍이구나. 풍. 밑으로 한참 내려가신 거네. 아유, 뭘 한참 내려. 거기서 거긴데. 그럼 호는 어디예요? 호경? 그게 바로 오른쪽. 그 오른쪽에 거기도 써 있잖아. 이게 무왕치, 호구나. 예, 시도. 찾았어요. 호. 풍호 요가 노풀고 이제 옆에 있는 이거죠? 응? 노풀고 옆에 있는 그렇죠, 게 그렇죠, 이게 그렇죠. 호. 그게 호야. 이게 호경이구나. 풍자가 바로 왼쪽에 있는 게 풍이고. 아래를 한참 내려가서.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게 주남선언 봤죠? 주남선언 봤고 여산 봤고 함양 우리가 봤고 풍호 봤고 이 지도 마음에 안 들어 이거. 기산 봤죠? 네. 빈 땅 봤죠? 네. 그 다음에 그 왼쪽 좀 더 가서 태라고 있죠. 진이 있죠. 네. 진나라. 네. 이 유명한 그 진나라인데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나중에 그러니까 가장 서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서주도 서쪽인데 서주보다 더 서쪽에 이 서쪽으로 갈수록 사실은 어디냐면 오랑캐 땅이에요 전부. 근데 오랑캐 땅이었던 데서 뭐랄까 이 중화 민족으로 이제 중국으로 이제 귀속되는 거야. 오랑캐를 안 하고 이제 자기도 중국 하겠다. 근데 오랑캐 습성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 진나라도 그런 나라예요. 그 다음에 그 풍 바로 옆에 종남산이라고 있죠. 네. 왼쪽에. 네. 중남산. 요 유명한 산이에요. 요거. 우리 서울에서 남산처럼 굉장히 그 시경에도 많이 나오고. 중남산이 있으면 그 옆에 낙양이 있어야 되는데. 낙양이 사실은 함양이에요. 함양. 아, 함양이 낙양이에요. 근데 이게 풍호하고 이게 지역이 정확하진 않은 지도야 이게. 제가 다음 시간에 그 다른 책에서
다시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하여튼 이 풍은 문왕이 도읍지고 호는 무왕에 옮긴 도읍지고 이게 그 낙양으로 동천되는 거죠. 한 100여 년 지난 후에 함양이 낙양이라면서요, 네? 교수님. 함양이 지금 여기 함양이라고 함양이 낙양이. 근데 지도가 이게 혹연히 낙양으로 가면 동천이 아닌데요? 서천인데요? 그러니까 지도가 잘못된 거라고. 제가 다시 다음 주에 네네. 다음 저기 시간에 가져올게요. 네. 하여튼 요 지역이 요거네. 서쪽이란 말이에요. 전부 서쪽. 그다음에 진나라는 더 서쪽이야. 근데 이 서쪽이 대부분 뭐하고 누구하고 관계가 많냐? 오랑캐들하고 관계 많아. 거기 견융 막 써 있잖아. 북융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견융이 저 있고 그 왼쪽에 이렇게 보면 서융이라고 또 있죠. 네. 찾으셨어요? 네. 서융. 그래서 하여튼 여기 막 거의 오랑캐 지역이야. 오랑캐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이 주나라도 그렇고 진나라도 그렇고 이제 이 진나라는 그러니까 거의 오랑캐 땅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천자한테 그 충성을 맹세하고 그러면서 그 제후국으로 지금 들어가기 시작한 후발주자예요. 후발주자. 여기 가운데 있는 이게 제나라, 진나라, 노나라 이런 나라들은 그 원래 제후국이고 이 제나라 이런 나라 밑에 그 초나라 막 이런 나라들은 오랑캐들이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쳐주지도 않았던 거야. 우리도 왜 함경도 이런데 오랑캐 지역이었었잖아요. 그러다 윤관 장군이 거기 개척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를 편입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 사람, 그쪽 출신 그러면 어때요? 아우, 쟤네들 원래 오랑캐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여기 진나라나 그렇고. 그러니까 주나라도 사실은 그렇게 취급을 받다가 문왕, 고공담보, 문왕, 무왕 때 이르면서 이 중국 전체의 그 힘을 받는 거예요. 신임을 받고. 자, 대충 이제 그 지역을 좀 봤습니다. 지역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문왕의 시대에 각 지역의 민속의 시들을 채집해서 거기서 좋은 것들은 전문가들이 다시 노래를 만들어서 관현해가지고 그 각 집안에서 부를 수 있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 그런 거 부르면서 자꾸만 기분도 좋게 만들고 감정도 순화시키고 그거를 이급 향당 방국 조그만 마을에서부터 온 나라에까지 해서 선왕의 풍속이 밝게 드러났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천하 후세의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가 그 법을 얻었다. 그까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나가겠습니다. 기 득지 국중자 자비 난국시 지시하야 위지 주남하니. 이 주남의 이제 이 시 국풍이 일이죠.
거기서 일지일은 주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풍에서 제일 먼저. 그럼 주남이라는 이 시편의 이름이 어떻게 나온 거냐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국중이라는 것은 여기서 국은 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캐피탈. 문왕 때 뭐죠? 풍. 무왕 때 뭐죠? 호. 이 캐피탈에서 부르는 노래 그걸 채집한 거예요. 득지 국중자. 그런데 자비 난국지시 거기서 풍과 호 그 밑에 그 아래쪽에서 민속에서 나오는 시 난국의 시를 섞었어. 서울의 풍과 호에서 나오는 백성들이 부르는 시하고 그 밑에 지역에서 부르는 시를 섞었어. 그래서 그걸 이름하여 주남이라고 했다. 이것은 특징이 뭐냐? 주남이 시는 이것은 말한 거다. 자 천자지국이 피어제우요 부단 국중이라. 천자의 나라. 그러니까 수도, 풍호 이거 다 천자의 나라죠. 천자의 나라에서 제우로 그 교화가 천자의 교화가 입혀진 거죠. 피어제우. 그래서 천자의 수도에서 부르는 노래와 그 바로 아래쪽에 제후들에게 그 교화가 간 것까지 합쳐서 주남이라고 그랬다. 부단 국중이라. 그러니까 수도, 여기서 국은 캐피탈이라고 그랬죠. 호나, 풍, 거기서만 나오는 노래가 아니고 거기서 나온 노래 플러스 그 밑에 제후들의 부르는 노래까지 합쳐서 주남이라고 그랬다. 그러죠. 기득지 난국자는 그 아래 남쪽 아래에 있는 데서 얻은 시는 직위지 소남하니. 소남이라는 시는 주남과 다르게 주남은 어디가 포함됐어요? 캐피탈이 포함됐죠. 국중이 포함됐어요. 근데 소남은 캐피탈이 포함 안 됐어. 그냥 그 아래쪽에 제후들에서 부르던 노래를 채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급이 조금 다르죠. 주남과 소남의 차이는 서울이 안 들어간 경기도 우리도 경기도 민요 있잖아요. 네. 이게 주남은 경기도죠. 소남은 경기도고 주남은 서울. 수도권. 경기도하고 요새는 지금 수도권. 주남은 수도권이라고 볼 수 있고 소남은 수도권에서 벗어났지만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것. 경기도. 이것은 방백지국으로 피어난방하여 이 불감이 개우 천자야라. 이것은 방백이라는 것은 이제 제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시대는 어떤 시대죠? 봉건 시대입니다. 봉건 제도. 봉건 제도에는 천자가 가운데 있고 주변에 제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제후들을 방백이라고 합니다. 제후들의 나라에서 그 남쪽으로 그 교화를 입어서 피가 입다 이런 뜻입니다. 교화는 입었는데 감히 천자의 연결할 수는 없는 것이 주남이에요. 소남. 주남은
천자 서울에 있는 천자까지 연결이 되는 거고 소남은 제후들의 노래인데 천자까지 서울까지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남에는 천자의 대표적인 분이 문왕무왕입니다. 문왕무왕 주공. 이분들의 그 교화가 살아있어. 주남에는. 소남에는 천자까지는 연결이 안 돼. 근데 천자의 교화가 살아있어. 천자의 문왕무왕에까지 연결은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주남 맨 처음 시가 뭐죠? 관저죠. 관저는 사실은 누구에게 비유가 되냐면 문왕과 문왕비를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 천자의 그러니까 문왕의 그 이 스토리가 시의 가사가 된다니까. 그런데 소남에 가면 문왕무왕의 얘기까지는 끝나는 거예요. 문왕무왕의 얘기까지는 주남에서 끝나고 소남에서는 제후들의 얘기다. 기주는 제-금 동상부 기사년이요. 이 기주는 이제 아까 주나라 고공담부가 처음 시작한 기주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봉상현 기사년 봉상부 기사년이고 거기서 문왕이 풍으로 옮겨왔죠. 이것은 제-금 경조부 경조부 호연 종남산 북이다. 종남산 북이라면 종남산 그 위쪽에 있다. 그러니까 남방지국은 즉 흥원부 경서 호북등로 제주요. 호는 이제 무왕이 도읍한 데죠. 풍동 25리. 중국 지명을 지금 구체적으로 이것도 뭐 주자가 이렇게 한 거는 직접 가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거는 그 당시 그러니까 송나라 때 행정구역을 설명한 거죠. 그렇죠. 네. 예. 그게 경조부의 응. 호자네요. 땅 이름 호자래요. 예. 그래서 호현. 경조부 호현. 호현 종남산. 예. 종남산 북이라고 하면은 종남산 종남산 북쪽. 아까 지도에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남쪽 주남, 소남 할 때 이 남이라는 건 남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남쪽이냐면 풍호의 남쪽을. 천자가 도읍하신 그곳의 남쪽.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이 1차적으로 끝났고 소서왈 이렇게 나와요. 이 소서가 뭐냐? 이 모시에 대해서 모서라는 게 있습니다. 모서. 지금 이제 시를 읽게 되면 매 편마다 모서가 말하기를 이 얘기가 나와요.
29쪽 보세요. 29쪽. 거기 모서 나오죠? 네. 1번 모서. 1번 모서. 그 다음에 33쪽 보세요. 거기도 모서 나오죠? 네. 각 시마다 모서가 있어요. 근데 이 모서가 뭐냐? 각 시마다 쭉 보시면은 모서를 지금 붙여놨어요. 근데 주자가 직접 지은 그 원전에는 모서가 없어요. 그런데 성백효 선생님이 이 모서를 넣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시경은 어느 때 더 많이 연구됐냐면 한나라 당나라 때 연구 많이 됐어요. 한나라 당나라 때 연구학자들이 가장 근거로 삼은 게 이 모서예요. 그래서 모서를 쓴 건 누군지는 모르고. 모씨가 썼어요. 정확하게 모시에서다라는 정도. 그런데 이 모씨가 누구의 제자냐? 자하의 제자일 거다. 이제 이런 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모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누가 한 거냐? 자하가 그 공자에서 이 시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이제 그 정치적인 그런 그 쪽으로 치우쳤다 해가지고 지금 주자는 집전에서 탈락시켰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그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성백효 선생님 생각해서 이걸 다시 지금 뒤에다가 지금 놓은 거예요. 성백효 선생님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서만 따로 연구하는 시경에 따로 연구하는 그 분야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소서 다시 돌아와서 25페이지로 돌아와서 소서왈 그러면 무조건 이게 모서에서 나온 말이에요. 모서에서 그 시에 대해서 한 말을 주자가 다 읽었을 거 아니에요. 모서뿐만 아니라 다른 학자들이 얘기했던 것도 다 읽었어 주자가.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것들만 그 옮기는데 여기서 지금 모서의 얘기를 중요한 거를 옮겼어요. 모서가 뭐라고 그랬냐? 관저 린지지화는 관저 주남 맨 처음에 시가 관저예요. 그다음 맨 끝에 주남 맨 끝에 시가 뭐예요? 린지예요. 린지. 기린의 다리 이런 뜻이에요. 관저는 관관 우는 소리예요. 비둘기가 우는 소리예요. 저는 비둘기, 산비둘기. 하여튼 제목이에요. 관저 린지. 주남에서 처음 시고 맨 마지막 시가 린지예요. 이 관저라는 시는 문왕과 문왕비를 그 비유한 얘기들이었어요. 성인의 등장. 기린은 뭘 상징할까요? 기린도 성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주남은 그래서 주남 처음부터 끝까지의 이 교화는 그 시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관저 린지지화는 왕자지풍이라. 왕풍, 왕자. 왕자 그러면은 잘 이해가 안 되셔가지고 저는 성왕의, 응? 그러니까 성왕들의 풍이다. 그러니까 왕자가 뭔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의미냐 왕자는
구세주의 의미예요. 그냥 왕이 아니야. 어느 시대의 왕이 아니야. 시대를 구하는 사람을 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주남 처음부터 끝까지 시에서의 그 풍은 왕자의 풍을 지금 얘기하려고, 구세주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다, 그런 얘기야. 고로 계지 주공유. 그래서 구세주 중에 제일 눈에 확실히 드러난 분이 누구냐? 주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남이라고 그랬다라고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모서가 주장하는 거예요. 모씨가 주장한 거예요. 남은 언화 자북이 남이야. 남이라는 말은 그 교화가 왕들의 구세주의 교화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다. 작소 구 맞나요? 추. 작소추는 어디에 나오는 시냐? 이건 소남에 나오는 시예요. 소남에 처음 나오는 시가 작소고 마지막에 나오는 시가 추예요. 소남. 작소추의 덕은 제우의 풍이다. 아까 주자가 이미 설명을 했죠. 주남과 소남에 대해서. 근데 이 순서가 바뀌었지만 주자도 이 모서의 얘기를 참고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긴 주남이야. 주남은 천자에 연류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제우의 풍이다. 선왕지 소위 교하라. 이것은 제우의 풍은 선왕의 그 교화가 머물러서 전해져서 그래서 선왕의 교화를 받고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지만 뭐보다는 못해. 왕풍, 예? 준왕, 이건 천자의 그 구세주의 그 직접적인 그 분위기가 전해지는 곳이고, 소남은 천자의 직접적인 분위기는 전해지지 않고 그 교화를 받아서 제후들의 풍이다, 이런 얘기. 이해되시죠? 네. 고로 계지 소공이야. 그래서 소공은 주공의 문왕의 아들이고 주공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형을 도와서 주나라가 건립되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신 분이다. 주공 아래 동생으로서 주공에는 못 미치지만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신 그런 분이다. 그래서 소공. 이렇게 어디서 얘기했어요? 모서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모서 얘기를 그대로 따왔어. 그리고 사언이 득지이라. 요거는 누구 얘기예요? 주자 얘기. 아, 이 말이 맞다. 응? 자기가 여태까지 시를 쭉 보니까 이 모서의 요 말, 모서의 여러 그 각 시에 대한 평가 얘기는 그거는 너무 정치적인 거에서 탈락시켜 놓고 모서의 요 얘기, 주남 소남에 대한 얘기는 맞다. 이렇게 그래서 맞는 거는 가져온다. 주자의 주의가 그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모서라는 시에서 시 해석에서 모서라는 게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처음 들으셨을 텐데 모서는 모씨가 그 지은 서예요. 근데 이 모씨가 누구냐? 이제 이거 그 연구에 들어가면 이제 한참 또 길어지는데 모씨가 누구냐면
어, 정확한 근거는 아닌데 하여튼 설에 의하면 공자의 바로 직전 제자인 자하 쪽의 제자야. 자하. 왜 우리 논어에서 보면은 자하가 시를 굉장히 많이 잘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자하 쪽의 이제 제자인데 공자의 말씀, 공자의 평가를 자하를 통해서 이제 기록해서 이제 전해지다가 이 모 씨가 그걸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최종으로 남겼다는 설이 있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한나라 시대 때 여러 가지 주석서가 많이 나왔지만 이 모서가 일단은 기본 텍스트예요. 시경을 해석하는 기본 텍스트야. 근데 이것도 이제 주자도 모서 얘기를 종종 끌고 옵니다. 모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 모서의 그 시경 해석이 근데 굉장히 뭐랄까요? 정치적이야. 모서의 해석이 시경에 대한 해석이 좀 무리하게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한나라, 당나라, 이제 송나라 이렇게 거치면서 이 모서는 하여튼 그 시경 해석의 한 발판으로 항상 자리를 했어요. 그래서 주자는 모서를 완전히 빼버렸어요. 시경 집중해서 빼버리고 필요한 것만 이렇게 이제 가져왔는데 성백회 선생님이 번역하다 보니까 아유 그래도 모서가 있어야 돼. 그래서 모서를 뒤에다가 이렇게 첨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읽어 나가냐? 이제 한번 그 쭉 소리내서 한번 읽고 끝에 가면은 모서가 있잖아요. 모서를 먼저 읽는 거야. 모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 시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와서 시 맨 처음에 장하주라고 나옵니다. 여기서는 지금 어디냐면 26쪽 보세요. 26쪽 광관저구 제하지주 요조승려 군자호구 하고 그 밑에 동그라미 있죠. 네. 요게 장하주예요. 이 장 아래에 주자의 견해를 썼다 이거예요. 장하주. 그럼 그 위에 흥야라고 한 건 이거는 설명, 작구에 대한 설명들이에요. 그건 누가 쓴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주자가 했죠. 그것도 주자가 하고. 주자가 했는데 이 시의 성격에 대한 거는 이거하고 섞어서 하면은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시의 철학적 의미라든가 그 교훈적인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는 요 장하주에서 항상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하주를 읽어보면 주자는 이 시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 다음에 모서에서는 이 시를 이렇게 해석했는데 주자는 어떻게 했다. 그거를 일단 좀 비교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장의 시가 관저라는 시입니다. 관저. 그러면 관저라는 시가 뭐 길지는 않아요. 3장. 장 4구, 1장은 4구고 2장이 8구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모서가 지금 엄청 길어요. 엄청 길어. 이 모서는 이제 누구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이게 자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공자 직전 제자. 그래서 공자의 그 견해를 자하가 받아 적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서에서 지금 이 관절하는 시를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좀 보고 주자는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이 시를 다시 분석해 들어가겠습니다. 우선은 할 때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경은 읽는 게 중요해요. 그냥 뭐 저기 하지 뭐 그러는데 이게 따라서 자꾸만 읽다 보면은
이게 입에 자꾸만 이제 붙습니다. 저도 뭐 읽는 거를 정식으로 이렇게 교육받고 이러지는 않아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우리 수요일날 수업 시간에 계속 읽어봤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쪽 거기서부터 관관저구 제하지주로다 요조숙녀 군자호구로다 흥야라. 요 흥만 흥인지 요 그 부분은 읽어줍니다. 이제 흥, 부, 비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그 설명도 이제 읽으면서 나옵니다. 자, 2장 보겠습니다. 잠치행체를 좌우유지로다 요조숙녀를 오매구지로다 구지부득이라 오매사복하야 유제유제라 전전반측하노라 흥야라. 3장 잠치행체를 좌우체지로다 요조숙녀를 금슬우지로다 잠치행체를 좌우모지로다 요조숙녀를 종고낙지로다 흥야라. 자, 관전은 3장이고 1장은 4구 좀 짧습니다. 2장은 8구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밑에 보면 모서가 나옵니다. 이 관전은 뭐 우리 알고 있다시피 공자께서도 그러니까 이거 그 주남 소남 그 편집하고 관절을 맨 앞에다 갖다 놓은 게 사실은 공자라고 봐야 되죠. 공자 이전에 이미 시경의 어떤 형태가 있었어요. 뭐 천매수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거를 그 산정하고 그걸 공자가 이제 하셨다는데 관절을 맨 앞에 놓은 게 공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관절하는 시에 대해서 이 노래에 대해서 공자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니까요. 논어에도 나올 정도로. 자, 모서라는 공자의 제자 자하 쪽에서 이 시경 해석을 한 것은 뭐라고 이 지금 관자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일단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관전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길어가지고 그죠?